한석봉 어머니가 구미호일까요? 배트 어머니일까요? 황당하시죠? 그렇다고 이런 가설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일까요? 한석봉과 어머니의 대결은 불공정 시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물리학과의 정청학 교수입니다.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리를 알면 인생이 더 즐거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골치 아플까요? 망원경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별을 보게 해줍니다. 현미경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미생물을 보게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물리는 외워야 할 지식의 집합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한석봉의 유명한 시합 이야기와 속담의 물리적 풀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북글씨를 통해서 조선에 크게 기여를 했던 한석봉이라는 서예가가 있습니다. 정부 관료로서의 그의 능력은 북글씨만큼 되지 않았지만 대단한 명필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온 명나라의 장수들이 군사비를 조선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석봉의 글씨를 대신 요구했다고 전해집니다. 가히 글씨 한 장에 몇백억, 몇천억의 가치가 있었던 거죠. 이런 한석봉과 어머니의 시합은 매우 유명합니다. 자, 이제 시합 결과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리학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일어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조잡할 수 있습니다. 가설을 만들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정설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승부에서 이겼던 한석봉의 어머니는 어떤 식으로든지 떡을 보았을 겁니다.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가설을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설 1번. 한석봉의 어머니는 구미호다. 아주 오랜 옛날 꼬리 9 달린 여우는 깊은 산속에 살고 있었는데 신선처럼 수백 년을 살은 영물이라서 여인으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신한 구미호는 마을에 내려와서 남자 사람과 혼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우는 어두운 불빛에서도 작은 동물을 잘 봅니다. 눈의 망막에 반사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시신경을 한번 놓치더라도 망막에서 반사돼서 시신경을 한 번 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신경을 2번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다시 외부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우나 호랑이를 밤에 볼 때 눈이 번쩍번쩍 빛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즉 이런 동물은 빛을 2번 재활용하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설 2번. 한석봉의 어머니는 배트우먼이다. 한석봉의 어머니가 배트우먼이라는 가설도 승부의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박쥐는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되돌아온 반사음을 이용해서 어두운 밤에도 사냥감을 잘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자, 가설 3번. 한석봉의 어머니는 제다의 기사이다. 스타워즈라는 매우 유명한 영화에는 죽음의 별이라는 행성형 무기가 있습니다. 170만 명의 군들이 상주하고 직경이 120km나 되는 초대형 요새입니다. 현존하는 항공모함보다 약 1억 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주인공은 전자 레이더가 아니라 포스를 이용해서 요새의 유일한 급소를 찾아서 미사일 한 방에 폭발시켜버립니다. 한석봉의 어머니가 제다의 기사라면 어두운 밤에 떡을 고르게 자르는 것은 너무나 쉬웠을 것입니다. 물리적 접근법의 2단계는 검증 실험을 통해서 이런 가설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에 나열한 3가지 가설들의 오류를 밝힐 수 있는 실험을 이제 머릿속으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구미호 가설과 배트우먼 가설을 검증하려고 어두운 밤길을 한석봉과 어머니가 나란히 걸어가게 합니다. 둘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질 것입니다. 그래서 1, 2번 가설은 아웃. 제다의 기사 가설을 검증하려고 야밤에 활쏘기를 하게 하거나 또는 고을 관아의 무관과 검술 시합을 하게 합니다. 당연히 무참히 패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3번 가설도 아웃. 구미호 스타일의 이런 가설을 노벨상 수상자들도 제안했을까요? 빛이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는 광량자 가설로 1921년에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다음 해 1922년 닐스 보어가 노벨 화학상 수상 기념 연설을 할 때 나는 광량자 가설을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났던 닐스 보어마저도 아인슈타인의 학설을 구미호 가설처럼 취급했습니다. 보어는 수소원자 모델로 노벨상을 탔지만 이 모델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실험 결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로소 양자역학이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국제저명 학술지 SCI 저널에 나오는 많은 논문에 그리고 많은 학설들도 구미호 가설의 일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증 실험을 통해서 학설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진보하는 학문의 모습입니다. 마치 생물이 진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설 세우기와 검증 실험 외에도 물리에 필수적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심한 관찰력입니다. 한석봉과 어머니의 대결을 물리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해 봅시다.
한석봉과 어머니의 대결은 불공정한 시합임을 물리학적으로 밝혀보겠습니다. 동물이나 기계의 동작에는 제어 센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붓글씨에 필요한 센서, 떡썰기에 필요한 센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붓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 허리 관절을 절묘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 완벽하게 제어해서 붓글씨를 쓴다. 불가능합니다. 눈으로 붓끝을 직접 보는 이 한 단계의 제어를 통해서 비로소 붓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한석봉은 시각 센서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무썰기나 떡썰기에 필요한 센서는 왼손 손가락입니다. 왼손 손가락이 바닷개처럼 옆으로 살금살금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칼날이 손가락에 닿아 있습니다. 즉, 어머니의 센서는 촉각 센서가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기본 물리를 잘 알았기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시합을 설계해서 아들에게 다시 수련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한석봉도 기본 물리를 잘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이 시합 반칙입니다. 어머니 왼손 뒷짐지세요. 자, 이 시합 자체가 한석봉이 물리를 알았더라면 성립되지 않았음은 특히 불공정한 시합이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물리를 알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속담도 다르게 보이는데요. 동서양의 속담 몇 가지를 물리의 눈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벼의 일생을 잘 관찰해 보면 고개를 숙인 벼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얼마 안 가 벼져 죽습니다. 벼의 수명은 약 110일입니다. 벼는 생후 80일 즈음에 비로소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서민의 평균 수명이 약 35세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25세부터 고개를 숙이면 되겠지요. 그러나 현대에는 평균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조선시대에 25세라면 지금은 65세가 되어서 고개를 숙이는, 즉 겸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대다수의 오염물질은 물보다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가라앉아서 대부분의 시간은 밑바닥에서 움직입니다. 강이나 호수, 운하의 바닥에는 많은 오염물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윗물은 맑고 아랫물이 흐립니다. 윗물이 더럽고 아랫물이 맑은 경우는 오염물이 물보다 밀도가 더 작은 경우이고, 이런 경우는 반대의 경우보다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한편으로는 윗물이 탁하면 아랫물도 탁합니다. 강의 상류에서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하고 유속이 빠른 경우에서 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나의 떡 또는 나의 월급은 나의 노력의 결과이기에 노력과 비교해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내 떡이, 내 월급이 작다고 여기게 됩니다. 남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밤새도록 야근을 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남의 떡, 남의 월급은 노력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미국에는 옆집 잔디가 더 푸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땅이 넓은 나라 미국에서는 단독주택 정원에 잔디를 키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개인 가정집의 잔디이지만 도시의 미관에 영향을 끼치므로 시청에서 간섭을 아주 많이 합니다. 물주기 그리고 주기적인 잔디 깎기를 통해서 단정하고 푸른 잔디밭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잔디 깎기는 미국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용돈벌이가 됩니다. 그러면 옆집 잔디는 왜 더 푸르게 보일까요? 우리 집 잔디는 우리 집 2층 베란다에서 내려다보기에 길쭉한 잔디도 점처럼 또는 짜리몽땅한 녹색 막대기처럼 보입니다. 이런 잔디를 우리는 이렇게 쳐다본다는 얘기죠. 옆집 잔디는 잔디의 길쭉한 옆면이 더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옆집 잔디가 갈색 땅을 가려서 전체적으로 더 푸르게 보입니다. 유채꽃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있는 유채꽃은 꽃보다 줄기가 더 많이 보입니다. 멀리 있는 유채꽃은 꽃들이 뒤에 있는 줄기들을 가려주기에 더 노랗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원인이 아니라 물리적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매우 쉬운 물리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땅은 더 이상 없지만 기존의 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무궁무진합니다. 물리는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쉬운 물리도 제대로 적용하면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리도 쉽고 흥미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리의 또 다른 핵심은 질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다. 한석봉과 어머니의 시합을 보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은 이미 물리의 핵심에 접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